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기업형 임대주택. 그런데 임대료는 높은 반면 입주자 자격은 없어 고연봉 전문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 기업들을 위한 제도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내놓은 뉴스테이 정책.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의 경우 35제곱미터가 월세 100만 원. 크기는 서민용인데 반해 임대료는 중산층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시세 보면 한 18평 정도면 지금 시세보다 크게 싸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너무 비싸죠. 그거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렇게 됐다면은 점점 월세 수익만 높아지는 거죠. 반면 입주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4개 사업장에만 3천억 원의 주택기금이 투입되는데 고연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억대 연봉자 16,000명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있습니다. 입주 자격 제한 요건 없습니다. 연봉 제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주택이라든가 고고임대가 아니라서요.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것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작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작은 평형대 어떤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아예 설치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요건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은 무엇보다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연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특별법과 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입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임대료와 제도 지원 미비, 입법 지연 등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